네, 국내 뉴스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이슈는 23년 만에 은행 설립인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핀테크를 활용한 인터넷 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인가가 났고요. 이제 KT와 다음 카카오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3년 만에 인터넷 은행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셨는데 일단 이슈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 거론이 됐었던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현실화가 되었고요. 뭐 누가 하느냐 그것 때문에 또 등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과연 이게 뭐 설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거론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3년 만에 그러니까 23년 전 이게 평화은행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은행이죠. 한빛은행부터 우리은행까지 왔는데 그 은행 이후에 처음으로 인터넷 은행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카카오와 이제 KT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핀테크를 활용해서 이제 좀 더 손쉽게 접근하는 이제 은행이 우리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초기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제 안착을 하기 위해서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중에 지금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부업을 담당하는 업체들 아니면은 카드 업계, 보험계 즉 전체적인 금융 쪽에 있는 이런 업종을 좀 위협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넘어야 될 산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출범이 돼서 또 영업을 시작하게 될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그리고 KT 쪽으로 이제 인가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전개가 될런지요? 우선 뭐 카카오와 KT 단독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단 지분 투자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합쳐서 들어갔는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제 거의 5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가 10%, 국민은행 10%,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수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거의 뭐 4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신규 뭐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계좌 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접근성이 쉽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민은행이 10% 정도 지분 참여를 했는데 국민은행도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와 국민은행 이러한 또 같이 또 시너지가 나서 또 새로운 시스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카카오의 다음 행방이 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KT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KT 같은 경우도 우리은행이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은행이랑 우리은행 이 두 회사가 지금 지분 참여를 했는데 KT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SK텔레콤, LG우플러스 이 사이에서 포화된 이런 통신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탈출을 찾기 위한 부분인데 좀 탈출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공중전화 부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KT 같은 경우는 그 공중전화 박스 부스를 뭐 ATM기로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좀 더 손쉽고 좀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ATM기를 활용해서 나중에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도 충분히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호재성 재료로서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말씀하셨지만 은행과 함께 KT, 카카오가 이렇게 지분 투자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호재성 재료를 어떻게 이 이슈가 반영될런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카카오랑 KT 그리고 이제 KB금융지주랑 이제 우리은행 요 네 개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카드 업계 그리고 아니면 보험 그리고 대부 다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런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 수수료가 이제 거의 좀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점포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점포가 있는 회사들은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 점포가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다. 뭐 예를 들어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상당히 좀 말이 많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상당히 강자로 들어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카카오도 좀 키움증권 같은 좀 크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중금리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은행권을 못 가기 때문에 고금리의 대출을 쓰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출로 봤을 때는 은행권은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의 뭐 카드업계라든지 대부업계의 20% 이상대의 금리를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중금리로 좀 내려오신다면은 이런 카드업계라든지 보험, 그리고 대부업계에는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다만 이제 어떤 접근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나 좀 열려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업종들 뭐 대부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 보험업 관련 업계들에 대한 어떤 약세도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느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되고 인터넷 은행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순간 차익 실현을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투신권들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기업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남아있는 한 단기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쉽진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정세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시장 전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동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